다음은 카카오에 대한 내용인데요. 카카오가 조금은 변곡점에 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서 그 의견이 먼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첫 번째 그 이유는 차트입니다. 지금 차트가 보시면은 빨간색 양봉, 근데 지난 목요일 날에 대형 음봉이 나왔어요. 요 차트는 차트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거의 첫 번째로 배우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락형 전형적인 차트이고 하락 장악형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죠. 뭐냐면은 그 전에 있었던 캔들, 양봉 캔들을 넘어서는 잡아먹는 대형 음봉 캔들이 나오게 되면 좋지 않은 걸로 봐야 된다. 근데 특히나 그게 대규모 거래를 동반했다면은 더더욱이나 그렇게 보아야 된다. 라는 식으로 보통 차트 첫째 장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아주 전형적인 게 이제 나타났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조금은 이제는 뭐랄까요? 다른 이유 이제 펀더멘탈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약간 이제 지주사 이슈를 좀 제기를 하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카카오 그룹이 보시면은 다양한 주요 자회사들의 상장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카카오 뱅크하고 페이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상장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재팬은 아마도 이제 내년 상반기 중, 그 다음에 엔터하고 모빌리티도 내년 중으로 아마 상장을 하고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근데 요 회사들이 사실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 가치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뱅크, 페이, 재팬이라 하면은 이거 자체가 자회사 가치에서 거의 한 3분의 2 정도는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런 자회사들이 상장하면 무슨 일이 있을 거다라고 우려를 하느냐라고 하면 LG화학 사례라는 거죠. LG화학이 지난달 25일 날에 외국계에서 매도 레포트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었죠. 그때 당시에 이유 첫 번째가 이거였죠. 자,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하면 더 이상 LG화학을 보유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 같다. 왜냐하면은 지주사 디스카운트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주사 디스카운트가 크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는 지주사 지분 가치가 예를 들어서 100원이다 라고 하면 홀딩스는 그 100원의 가치를 온전히 반영하는 경우가 없어요. 보통의 경우에는 30에서 50% 정도 할인한 정도로만 반영이 되게 되죠.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반론이 있어요. 카카오 쪽에서는. 뭐냐 하면은 카카오에 대해서 우호적인 분들은 LG화학과는 좀 다른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작년 9월 달에 이제 분할하고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 투자받거나 상장한다 얘기했죠. 그때 한번 요때 한번 훅 빠졌었죠. 거래를 동반하면서. 그리고 또 올해 5월 달에 지금은 외국계 레포트가 나오면서 훅 한번 또 빠진 거죠. 근데 그 뒤에 보면은 주가가 오히려 더 올랐었고 실제 회사에서 발표했었을 때는 최근 레포트 나온 이후에도 주가가 슬금슬금 회복 중이다. 그러니까 주가에 미쳤던 영향이 일시적이었다라는 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LG화학의 경우에는 사실은 100% 본인이 사업부로서 가지고 있던 게 지금 많이들 예상하시는 건 한 70% 정도 지분율로 예상을 하시죠. 그런 식으로 지분율이 그러니까는 100% 사업부였던 것이 자회사화되고 지분율이 줄어드는 것이었다면 카카오는 처음부터 100% 사업부가 아니고 지분 투자를 했던 거다. 보시면은 뱅크는 31.6%, 페이는 56.1%, 나머지들도 보시면 92.7, 68.4, 69.1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요거는 LG화학하고 사업부였던 거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고 원래 지분 투자였었고 이게 오히려 비상장에서 상장을 하게 돼서 시장 가격이 나오면 재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그러니까 이건 큰 차이가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또 이제 아니야 홀딩스가 되면 나쁜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분들은 지주사 디스카운트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요거랑은 좀 다르죠.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러 개가 다 상장이 되게 되면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을 사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홀딩스는 복합적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좋을 때만 사는 게 홀딩스이다. 근데 지금 카카오는 사실은 뱅크를 좋아하는 사람도, 페이를 좋게 본 사람도, 재팬을 좋게 본 사람도, 엔터 혹은 모빌리티를 좋게 보는 사람도 이것만 독자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매입을 할 수 없으니까는 카카오라는 회사를 전체적으로 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다. 카카오 쪽에서 별도로 상장된 게 지금 게임밖에 더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서 지주사 디스카운트가 왜 존재하냐라고 했었을 때, 아니 한국 보면은 주요 자회사들 다 상장이 돼 있다. 그러니까는 홀딩스는 누가 머리 싸매고서 그 복합적인 걸 다 공부해 살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좋았을 때만 홀코가 좋은데 하나라도 아픈 손가락이 생기면 홀딩스 안 사고, 그러면 하나는 안 사고 나머지 자회사 상장된 걸 다 사는 게 더 나은 전략 아니냐. 이게 바로 한국의 지주사 디스카운트인데, 이제 카카오도 요 자회사들 주요한 것들 다 상장하게 되면 겪어야 될 일이다 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한 또 반론이 있습니다. 심플하죠. 카카오는 지금 자회사들이 다 상황이 좋다. 네. 그럼 또 나오는 게 이겁니다. 이제 안 좋게 보려면, 아니 그러면 그런 거 다 이해하더라도 어쨌든 지분율은 좀 내려가는 거 아니냐. 그럼 내가 가치 곱하기 지분율인데 지분율이 낮아지면은 가치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카카오 입장에서는, 홀딩스 입장에서는. 인데 반론이 역시나 나오는 게 좀 순환 참조이긴 한데요. 비상장이익에 받았었던 그 저평가, 이게 이제 상장하면서 재가치를 받으면 지분율은 조금 하락해도 그 가치 자체가 늘어나는 게 있어서 가치 곱하기 지분율 하면 오히려 늘어나게 될 거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약간은 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뭐냐 하면 조금은 상황적인 요소입니다. 사실 여러 경로를 통해 얘기를 해보면 카카오는요,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보유를 해야 하는 주식입니다. 왜냐하면 작년부터 해서 소위 BBIG가 굉장히 각광을 받았죠. 이런 식으로 각광을 받으면은 매달, 매 분기 단위로 평가를 받는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것들을 어느 정도이냐의 차에 이제 안 살 수가 없어요. 고객사에서 원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수익률은 카카오가 단연 좋았습니다. 군계 1학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았어요, 카카오 수익률이.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올라갔죠, 그쵸? 여기서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요, BBIG 나머지 것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시장에서 상대적인 수익률이. 왜냐하면은 올해 들어와서 이상하게 가치주하고 중소형주가 랠리를 좀 펼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전체적으로 보면 국내 펀드, 일반 주식형 펀드를 보시면 가령 최근 3개월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일반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은 코스피 200보다 100bp 정도 낮아요. 지고 있는 펀드들이 많다는 거죠. 실제로 올해 지금 연초 이후부터로 해가지고서 보니까는 공모펀드 기준으로 해서는 시장을 그러니까 벤치마크를 앞서고 있는 펀드의 비중이 30%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는 10개 중에 6개, 7개 펀드는 지금 증시보다도 수익률이 낮은 상황입니다. 안 좋은 상황이란 거죠. 근데 여러분, 코스피 소형주 보이세요? 19.4%래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개별 중소형주 담고 있지 않았다면은 지금 올해 들어와가지고서는 상당히 어려워진 거죠,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조금은 거시기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BBIG가 뜨거웠는데 그 중에서 카카오는 단연 수익률 좋았다 말씀드렸죠. 이게 그러니까는 도저히 팔 수 없는 최후의 보루예요. 오히려 빠지면은 바치고 싶은 주식이 카카오일 겁니다.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소위 말해가지고서 BBIG가 주도하는 어떻게 보면 성장주의 장세, 그게 굉장히 펼쳐졌었고 그 마지막까지도 지금 성장을 내뿜고 있는 것은 카카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무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 주식이고 기관 입장에서 다 가지고 있고 최후의 보루 같은 주식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 성장주 쪽으로 좀 많이 포트를 교체를 했고, 근데 마침 올해 들어와서는 그와 반대로 시장이 움직인 거죠. 그래서 시장 대비해서 수익률이 좋은 펀드가 적은 상황에 닥쳤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카카오가 빠진다 라고 해버리면은
사실은 굉장히 흉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될 것 같다는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은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펀드를 하지 않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업에서 펀드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로 고생하시면서 많은 고민, 치열한 고민을 가지고 사시고 계시겠구나, 대단하시다 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이제 여기까지가 좀 변곡점에 대한 얘기였고요. 한 가지 여담으로 이제 카카오뱅크 상장을 곧 있으면 앞두고 있잖아요. 요 특이성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보통의 경우에 여러분들 기업이 상장을 할 때 신주 발행이 너무 많으면 보통 싫어하죠. 아니 그러면은 유통되는 주식도 너무 많아지고, 아니 회사가 뭐 저렇게까지 증자를 많이 해가지고 상장을 해. 아니 저렇게 되면 별론데. 그러니까 증자 없이 추가적인 투입 자본, 투하 자본 하는 거 없이 성장하는 게 베스트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카카오뱅크 상장의 특이성은요, 신주 발행이 늘면 늘수록 기업 가치가 높아질 거고요. 반대로 신주 발행의 비중이 줄고 구주 매출 쪽이 크면 클수록 요번에 기업 공개할 때 공모 주가는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고민이 될 거예요. 신주 비중을 높여서 기업 가치를 먼저 높여놓고 상장한 이후에 대주주들은 락업 기간이 있을 거잖아요. 못 파는 기간. 그 기간이 끝난 이후에 지분 매각에 나설 것인지, 요 전략을 쓸 건지, 아니면은 공모 가격이 좀 낮아지더라도 일단은 구주 매출 비중을 늘려가지고서 먼저 좀 프로핏 테이킹을 할 것인지, 이게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를 말씀을 안 드렸네요. 왜 이런지. 왜냐하면 은행업의 특성 때문이에요. 지금 카카오뱅크 보시면은 NIM이 한 2% 정도 나옵니다. 1분기 기준으로. 근데 그거죠. 이제 신주 발행을 많이 해가지고 그럼 자기 자본이 늘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 볼게요. 1000억을 증자를 해요. 그러니까 1000억을, 그러니까는 뭐 100원의 신주 발행을 한다. 그럼 보통 이제 그 은행 같은 경우에는 한 10배 정도가 그 자산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 자본 100원이 증가하면 자산은 한 1000원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까 전에 NIM이 지금 1분기에 2%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카카오뱅크가. 그러면 100원이 증가하게 되면은 자산이 1000원이니까는 2%. 순이익이 20원 증가하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쵸? 근데 만약에 200원 신주 발행을 한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이 2배가 늘겠죠. 그쵸? 그러면은 순이익은 40원이 증가가 할 수 있겠죠. 그쵸? 요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주 발행이 늘면 늘수록 은행이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자산이 크게 증가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이익이 당장에 증가할 것이 굉장히 많이 가시적으로 보이게 된다. 그래서 신주 발행을 늘리면 늘릴수록, 늘린다고 하면 할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카카오뱅크의 기업 가치는 점점 더 사람들이 높게 평가할 것이다. 근데 지금 기존 주주들이 다양하고 많아요. 그래서 이들이 과연 동일한 목소리를 낼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카카오뱅크가 어떤 구조로 실제로 상장을 올릴지 한번 지켜보시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카카오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